영화 한산에는 한산 대첩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영화 보러 가시기 전에 그 사건들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용인 전투. 영화 한산에서는 전라감사 이광 등이 이끄는 근항군이 경기도 용인까지 진격했다가 참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용인 전투는 우리나라 전쟁 역사상 최악으로 창피한 사건이고 전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사건이었습니다. 1997년 1월 수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색다른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조선 중기의 화포였죠. 화포 안에는 포탄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즉 실전 배치돼서 전투 태세를 갖춘 화포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버려져서 흙에 묻혔다가 수백 년 뒤에야 다시 햇볕을 받게 됐을까요? 그 안에 포탄은 누구를 겨냥했던 것이었고 왜 쏘아지지도 못한 채 땅속에서 녹슬어야 했을까요? 이 화포에서 용인 전투의 황망한 그날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일본군은 그야말로 바람같이 북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한양을 목표로 줄다름 쳤기 때문에 충청도 반쪽과 전라도 전역은 일본군의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라감사 이광 역시 전쟁이 터지자 전라도 병력을 긁어 모아 무조건 서울로 길을 잡았는데 충청도 공주에서 임금이 피난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전주로 돌아와 버립니다. 전라도 사람들 보기에 영 아싸리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이때 전라도 태인 출신의 무장 백광언 같은 사람들은 칼을 뽑아들고 전라감사 이광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뭐 이랬겠죠. 이런 느자구 없는 감사 또 봤나, 죽고 싶어 환장이었소. 상갑이 피난을 갔으면 당신도 피난 가겠다 이것이요? 결국 이광은 또 동원령을 내립니다. 해남 땅끝 마을부터 호남 촉고을 여산까지 수십 개 고을로부터 수만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죠. 군대 행진은 수십 리에 이르고 군수품을 실은 수레 또한 그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 행군으로 보였느냐? 서해 유성룡은 그 이동을 양떼에 비유했습니다. 즉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별로 없는 어중이 떠중이 들였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충청도 군도 합류했고 도망쳐왔던 경상감사도 합류해서 5만에서 8만 명에 이른다는 대군을 형성합니다. 말이 5만 명이지 조선 건국 이래 그 정도의 군대가 집결한 예는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장관에 감격하여 함께 걷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했죠. 이제 외놈들 콱 발라버릴 것이다. 하지만 한때 감사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백광언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군대요, 군상이요. 감사또 좀 병력을 분산합시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문관이었던 전라감사 이광에게 이 말은 제대로 먹히지 않았죠. 아니 우린 머릿수가 희망인데 왜 군대를 나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세우지 않은 어떻게 되겠지의 머릿수 군단은 그렇게 수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인근에서 조선군은 처음으로 수십 명 규모의 일본군과 조우합니다. 백광원은 쓸데없는 싸움 말자고 설득하지만 이광은 화를 내며 공격하라 외칩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이놈아,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설칠 땐 용감하더니 막상 왜군 앞에선 꽁무니 빼냐? 결국 백광원은 돌격해 들어가서 일본군 10여 명을 죽이지만 일본군의 구원군이 백광원 부대에 배후를 치면서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도 조선군은 5만 대군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광은 북상했고 오늘날 광규산 근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화포가 발굴된 그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밥은 먹어야죠. 온 들판을 메운 수만 명의 장정들이 나무를 해오고 솥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겨우 1,600명 정도를 거느린 일본군 장수 와키사카 야스하루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재미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조선군들은 우리 복장에 익숙하지 못하다. 가면을 쓴 우리 기병 몇 명을 돌격시켜라. 뿔이 길다랗게 달린 투구에 요상하게 다른 갑옷을 챙겨 입은 기병 몇 명이
백마를 달려 조선군 진영을 향했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달려드는 이 백마 탄 괴물에 밥 지어 먹던 조선 군대는 큰 혼란에 빠지죠.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일본 기병 몇 명은 마음대로 5만 명 사이를 휘저었고, 일본 와키사카는 콧노래를 부르며 휘하 전 병력에게 돌격을 명합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5만 대군은 산이 무너지듯 결단나고 맙니다. 일본군도 그 기록에서 조선군을 섬멸한 게 아니라 괴주시켰다, 즉 붕괴시켜 쫓아버렸다고 표현한 것처럼 제대로 된 전투도 없었습니다.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5만 대군이 1600명을 푹 싸서 녹여버리는 것쯤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나마 병력을 유지시키며 후퇴한 권율이나 황진 등 몇몇 외에는 장수들이 앞장서서 투구 팽개치고 무기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5만 명이 모였던 들판이 삽시간에 싹 비워진 겁니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던 사람의 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조선판 모세의 기적이 연출된 셈이니까요. 5만 대군이 먹던 쌀과 무기와 옷과 전쟁 도구들은 몽땅 일본군 소유가 됐고, 주체를 못한 일본군은 그 모두를 태워버리고 낄낄대며 돌아섭니다. 이게 우리 역사상 최악의 패전 중 하나인 용인 전투로 역사에 남죠. 그때 버려진 화포, 여차하면 불을 당길 준비를 완료하고 있던 화포는 포병들로부터 버림받은 후 땅에 묻혀 수백 년 뒤에 포크레인 삽질이 그에 닿기까지 잠자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말입니다. 이 와키사카 야스하루, 우리 발음으로 협판안치는 1582년에 시스가다케 전투, 즉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 자리를 놓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시바다 가스이에가 벌였던 전투에서 히데요시가 내세운 7명의 무사, 즉 시스가다케의 7본 창의 일원입니다. 영화 한산 중에도 그 대사가 나오죠. 그만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인 것 맞고, 조선군 형편이 어쨌든 간에 조선의 대군을 한 번에 때려 부순 용장으로서 남해에서 활약하던 이순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다로 내려옵니다. 영화 한산의 시작이죠.